마치 하수구에 기름 부으면 막히는 것처럼요. 천천히, 조금씩 막혀가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떡국에 밥까지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약 38%나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38%예요, 어르신. 제 환자분 중에 72세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떡국에 밥을 말아 드셨대요.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면서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40%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냥 밥만 먹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떡국 드실 때는 밥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떡국만 한 그릇,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떡국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시면 반찬으로 나물이나 김치를 곁들이세요. 절대 밥은 안 듭니다. 자, 5번째 말씀드렸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4번째인데요. 4번째는요, 혹시 떡국 끓이실 때 다시다 넣으시나요? 아니면 사골가루 사서 쓰시나요? 편하죠. 저도 압니다. 시간도 없고 직접 육수 내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콩팥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가공 육수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스푼에 하루 섭취량의 절반이 넘어요. 더 큰 문제는 인산염입니다. 이 인산염이 혈관에 들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때가 끼는 것처럼 콩팥 필터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를 깨끗하게 거를 수가 없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가공 육수로 떡국을 끓여 드시는 노인분들, 신장질환 발병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5배예요.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콩팥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년 설날 이틀 뒤였습니다. 67세 되신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온몸이 퉁퉁 붓고 숨도 잘 안 쉬어지신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쭤봤더니 설날에 떡국을 5그릇이나 드셨대요. 손님들 오시니까 계속 끓여 드시고 그때마다 다시다를 넣으셨다고. 그 다시다가 콩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멸치하고 다시마만 있으면 돼요. 멸치 10마리 정도, 머리하고 내장 빼고요. 다시마 1장, 물에 넣고 20분만 끓이면 완벽한 육수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콩팥을 살리는 육수입니다. 소금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시간 없으시다고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틀은 거뜬해요. 정 안 되시면 마트에서 파는 무첨가 멸치 육수라도 쓰세요. 절대 다시다는 안 됩니다. 자, 4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많이 놀라셨죠? 근데 3번째부터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거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3번째는요, 이거 말씀드릴 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신들이 자식들 오면 맛있게 해주시려고 떡국에 이것저것 다 넣으시거든요. 계란도 넣고, 만두도 넣고, 고기도 듬뿍.
우리 자식들 잘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떡만으로도 이미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계란, 만두, 고기까지. 우리 콩팥은 이 모든 걸 처리해야 합니다. 단백질도 걸러야 하고, 지방도 걸러야 하고, 염분도 걸러야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콩팥은 이미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약해진 콩팥에 이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넣으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68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해준 떡국을 맛있게 드셨대요. 계란도 2개, 만두도 3개, 고기도 듬뿍.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해줬는데 다 먹어야지. 그날 밤에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대요.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응급투석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며느리 마음 생각해서 다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떡국에 아무것도 안 넣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명은 넣으되 적게 넣으세요. 계란은 1개면 충분합니다. 만두는 빼는 게 좋아요. 정 넣으시려면 1개만. 고기는 아주 조금만. 대신에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애호박 채 썬 거, 쑥갓, 당근,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콩팥을 보호합니다. 특히 쑥갓은 신장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요.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죠. 자, 여기까지가 3번째입니다. 밥 같이 먹지 말고 가공육수 쓰지 말고 고명 적게 넣고 이 3가지만 지켜도 떡국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특히 1위는 제가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들으실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십니다. 떡국 끓일 때 국물이 뽀얗게 되죠? 우와, 진하게 잘 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물이 하얗고 뽀얀 게 맛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그 뽀얀 국물, 그게 바로 콩팥을 녹이는 독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떡을 오래 끓이면 전분이 녹아 나옵니다. 그 전분이 국물을 뽀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넣고 끓이면 기름기도 같이 녹아 나오는데 이것도 뽀얀 국물을 만듭니다. 이 뽀얀 국물 안에는 과도한 전분, 지방, 염분, 콩팥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분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콩팥은 이 끈적끈적한 피를 걸러내느라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정수하느라 필터가 막히는 것처럼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뽀얀 국물로 떡국 드신 분들, 식후 2시간 뒤에 신장 수치를 떡국 드신 분들, 식후 2시간 뒤에 신장 수치를 재보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보다 42%나 올라갑니다. 42%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설날에 매일매일 드시잖아요. 그러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떡국 진짜 좋아해서요. 설날에 사흘 내내 먹었어요. 국물도 너무 맛있어서 다 마셨고요. 뽀얗고 진한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뒤에 검사하니까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식단 조절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는데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로 떡을 오래 끓이지 마세요. 물 끓으면 떡 넣고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끓이면 전분이 너무 많이 녹아 나와요. 두 번째로 떡 넣기 전에 먼저 육수를 만들어 놓으세요. 육수 만들 때 나온 건더기는 다 건져내세요. 멸치 머리도, 다시마도 다 건져내고 맑은 육수만 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국물이 뽀얗게 변하면 맑은 물을 조금 더 부으세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색이 좀 연해져도 괜찮아요. 콩팥이 더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뽀얀 국물은 가능하면 적게 드세요. 떡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이렇게만 하셔도 콩팥이 훨씬 편합니다. 에이, 국물이 맛있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콩팥이 망가지면 맛있는 음식 영영 못 드십니다. 투석실에서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자, 여기까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많이 놀라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1위. 이거는 제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1위. 뭘까요?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떡국입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떡국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떡국을 연속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설날이라고 아침에도 떡국, 저녁에도 떡국, 이틀째도 떡국, 사흘째도 떡국. 이게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콩팥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떡국 드시면 콩팥이 그걸 처리하는데 최소 1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또 떡국 드시고 또 드시고 콩팥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휴식 없이 계속 달리면 결국 쓰러지잖아요. 콩팥도 똑같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가 계십니다. 73세 되신 할아버지였는데요. 설날 연휴 내내 떡국만 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떡국이 소화도 잘 되고 맛있어서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휴 끝나고 월요일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후로 평생 투석을 하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떡국 때문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떡국 좋아하신다고 계속 끓여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떡국은 맛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설날에 먹는 떡국은 특별하죠. 근데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특별한 날 한 그릇만 드세요. 그 한 그릇을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게, 맛있게 드시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음식 드세요. 나물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무섭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떡국은 정말 우리 전통 음식이고 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떡국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수는 직접 만드세요. 멸치 10마리, 다시마 1장, 무 3분의 1,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물 6컵에 넣고 20분 끓이면 끝이에요. 둘째, 떡은 물에 한번 헹구세요. 표면의 전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냥 찬물에 헹구기만 해도 전분이 40%는 줄어듭니다. 셋째, 떡은 적게 넣으세요. 한 그릇에 떡 3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더 배고프시면 반찬을 드세요. 넷째,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애호박, 쑥갓, 당근,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콩팥을 보호합니다. 특히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신장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다섯째, 고명은 최소한으로. 계란 반 개, 김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두는 빼는 게 좋아요. 여섯째, 국물을 적게 드세요. 떡과 건더기는 다 드셔도 되는데 국물은 절반만. 뽀얀 국물은 특히 조심하세요. 일곱째, 소금은 마지막에 조금만. 간을 보시면서 아주 조금씩.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떡국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떡국 드신 다음 날에는 콩팥을 청소해주는 음식들을 드세요. 옥수수 수염차, 이게 정말 좋습니다. 하루 3번 한 컵씩 드시면 신장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요. 팥물도 좋아요. 팥 한 줌 물에 끓여서 그 물만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오이도 좋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콩팥을 씻어주거든요. 수박도 좋고 동아도 좋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콩팥이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떡국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5번째, 밥. 4번째, 가공 육수. 3번째, 과도한 고명. 2번째, 뽀얀 국물. 1번째, 떡국 자체를 연속으로. 이 5가지만 피하시면 떡국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제 부모님도 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세요.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신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담았어요.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배운 것들, 제 어머니 일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 다 넣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올해 설날 안전하게 떡국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건강하게 떡국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건강하게 떡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떡국 말고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떡국 드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아니 2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진심으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